이것을 한약 부직포에다 넣고 막대로 저어도 되고 기포기를 넣어도 되고, 나중에 다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넣어도 되고, 즉 막대로 젓는 방식, 간장처럼 방치하는 방식. 이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미리 만들어야 돼요. 1년 전에 만들어야 돼요. 기포기하고 히터 쓰는 사람 여름이면 만들어요. 그러나 만들어만 놓으면 아무리 오래 보관해도 안 상해요. 오래 보관하면 이게 좀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쓸 때마다 3리터에서 10리터를 다른 비료 섞인 물과 혼합한 다음에 300평 정도 쓰는 거예요. 즉 완수탭이 한 포대, 두 포대, 많이 넣는 사람은 5포대 넣어요. 한약 부직포에 넣고 냄새 안 나는 걸 넣은 다음 기포기나 히터를 넣고 간장색처럼 만들어낸다. 그러면 앞으로 한 서너 시간 동안 우려내서 어떻게 쓰는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녹차처럼 녹차를 티백에 넣어서 우려내는 것처럼 퇴비를 넣어서 우려내는 거예요. 색깔은 간장하고 똑같습니다. 오래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비료도 마음대로 섞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칼슘제를 만들고 싶을 때는 칼슘제 섞고, 다른 거 만들고 싶으면 다른 거 섞어서 쓸 수가 있어요. 예? 섞는 게 이렇게 섞는 거예요. 퇴비차를 만들어 놨어요. 칼슘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칼슘제를 다 녹인 다음에 퇴비차를 3리터 정도, 연면시면 3리터, 관주용은 10리터 정도 넣어요. 넣어서 휘휘 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써요. 사정목피 쓴 사람, 선생님이 사정목피 썼잖아요. 3대 1대1. 그거를 물에 녹인 다음에 퇴비차를 섞었어요. 자가제조 영양제는 오늘 강의할 거예요. 요걸 만든 다음에 쓰는 거예요. 난 사과 농사를 짓는데 사과가 당도하고 색깔을 좀 높게 하고 싶어. 제가 사과의 당도 높이는 거는 몇 월 달쯤에 무엇을 희석해서 요렇게 쓰시면 효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비료 혼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퇴비차 안에 있는 대사물질하고 화학비료 성분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 흡수력이 좋아져요. 악취 퇴비 없애는 방법.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악취나면 안 돼요. 퇴비는 못 써요. 퇴비를 가져오면 그냥 놔두면 퇴비 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면 밑에 게 썩어요. 굳어져요. 냄새가 안 없어져요. 그런데 파레트로 퇴비를 가져오면 위에다가 1m 되는 대로 비닐을 딱 씌워 놔버리면 빗물이 못 들어가요. 한두 달만 지나면 냄새가 싹 없어집니다. 아무튼 냄새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만드는 거는 독일 사람이요,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요. 막대로 저어요. 막대로 접는 겁니다. 요거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요, 기포기하고 히터를 써요. 왜냐하면 미생물이 크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여름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금 추워지면 온도가 내려가면 색깔이 빨리 안 변해요. 공기는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빨리 돼요. 그 다음에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아예 간장처럼 통에다 넣고 1년 이상 될 때까지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 대신에 미리 만들어야 돼요. 내년 쓸 거를 올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은 퇴비차를 써서 아주 효과가 좋으니까 아예 장치를 만든 사람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 거는요, 어느 정도 크냐면 이 정도 큰 거예요. 한 3m, 3m짜리예요. 여기다가 퇴비를 13포대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요.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참여 명의인이에요. 참여 명의. 저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재료를 얘기할게요. 퇴비만 있으면 되고 기폭이나 히터 있으면 더 좋고 거름망, 한약 보자기나 건강한 보자기가 있으면 좋겠고 히터가 있으면 겨울에는 꼭 히터가 있어야 된다. 통이 있으면 돼요. 첨가해도 되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 센터 미생물이나 EM, 첨가하면 좋은 거, 부엽토나 막걸리나 메주나 누룩을 넣으면 막걸리 냄새가 난답니다. 이게 저게. 첨가해도 큰 문제 없는 거, 설탕이나 포도당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 미강, 쌀뜨물, 생선부산물, 깻묵, 대두박 이것처럼 발효가 안 된 거는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퇴비차가 좋은 이유가 이거로구나. 여러분 써보신 분은 이걸 확실하게 알아요. 무조건 뿌리가 잘 커요. 뿌리가 아주 잘 커요. 비료를 주면 비료 흡수력이 좋아지는 걸 느낀답니다. 아무리 오래 놔둬도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쓰고 싶을 때 주기적으로 쓸 수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이 비료 저 비료를 다 혼합해 쓸 수 있어요. 칼슘제일 때는 칼슘제에다가, 당도 색깔 조금 좋게 하고 싶을 때는 거기에다가. 농약 쓰는 사람, 농약도 대부분 다 몇 번은 적게 준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분들이 하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왜 좋을까? 내가 만약에 비료만 주면 비료만 흡수해요. 퇴비차에다가 비료를 혼합하면 비료도 주고 미생물도 주고 대사산물도 줘요. 그러면 뿌리로부터 흡수하는 양이 많아져요. 뿌리로부터 흡수하는 게 잘 흡수되면 열매도 좋아지고 이파리도 좋아지겠죠. 그러면 잎에서 광합성한 것이 뿌리한테 다시 줘요. 공통적으로 뿌리가 잘 큽니다. 요모 키우는 사람 저거 키워 퇴비차하고 비료를 혼합해 줘 보세요. 1년 키우면 다른 사람 1년 반, 2년 키운 것처럼 잘 큽니다. 뿌리가 아주 많이 잘 커요. 양분을 흡수하는 효과가 대단히 커져요. 여러분 혹시 킬레이트란 말 들어봤어요? 예?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그냥 설명할게요. 미생물이 내놓은 대사물질에 비료 성분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흡수력이 좋아져요. 내가 칼슘제 만들 때도 칼슘제를 만든 다음에 퇴비차를 주면 퇴비차 안에, 이건 센터 미생물도 같은 기능이에요. 거기에 칼슘제가 달라붙어서 흡수력이 아주 좋아져요. 아마 10 내지 20%는 효과가 팍팍 좋아집니다. 퇴비화 과정에서 항생물질도 많이 나와요. 요걸 써먹어요. 요 경험은 요 사람이 설명한 걸 그대로 내가 옮겨 쓴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레몬을 무농약으로 재배하는데 쓰고 있는 유기농자재 되게 비싸거든요. 이것을요, 퇴비차 쓰기 전에는 연간 7, 8회 쓴답니다. 7, 8회 쓰면 거의 1,000만 원어치 써요. 비싸니까. 유기농자재가요. 근데 퇴비차 쓰고 나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쓴답니다. 고추 농사하는 사람도 이런 말이에요. 고추를 충제는 못 줄여요. 충제는. 근데 병은 많이 줄어듭니다. 병은. 고추 농사하는 사람 많이 써요. 당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근거 없어요. 저는 근거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5kg 한 상자에 15,000원을 더 받는 이유는 수입하는 레몬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레몬이 7도예요. 근데 퇴비차 쓰면 이상하게 자기네 거는 8도 나온답니다. 그냥 그러죠. 그건 내가 설명 못하겠다 내가. 왜냐하면 당도가 높아질 이유가 없다. 이번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상 받은 사람도 항상 당도가 높아요. 단감 농사한 사람도 당도가 1도, 1.5도 높아진다고 해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대용차 쓰세요. 돈도 안 들어요. 한 번만 만드는 게 습관이 되면 만드는 것도 쉬워요. 이런 거예요.